안녕하세요. 10년이 넘게 결혼한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나 어린 아내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 고향으로 내려와 과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가도 학교도 사회생활도 전부 서울에서 했던 아내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제 결정을 응원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 하는 장사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일이라는 것이 싸다고 물량을 너무 많이 받으면 버리는 것이 이었고 적게 받아서 단가가 올라가면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고객들의 불만이 생겼습니다. 또한 좋고 일정한 과일을 공급받는 것 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부터 직장 생활과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퇴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여유, 경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는 야근에 회식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잠자기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일에 여유롭게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거나 퇴근하고 나서 아내와 영화나 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삶에 적응하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제 고향으로 내려와 과일 장사를 같이 하다 보니 손도 몸도 피부도 상하고 모르는 사람을 상대하며 몇백억 때문에 싸울 일도 있었나 봅니다. 또한 SNS에서 보는 아직 싱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엔 아는 지인도 없고 제 친구들의 와이프라 나이차가 걸리기도 합니다. 원하는 취미생활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같이 찾아보고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같이 가서 놀다 오는 것으로 찾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같이 올라갔지만 과일 장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박 3일 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일 재고 관리도 문제였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만 처갓집으로 놀다 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처갓집에 있으니 심했는지 친구들을 만나러 다 보냈습니다. 신나게 놀라고 용돈도 좋았습니다. 아내가 확실히 처갓집을 다녀오기 시작한 후부터는 생기도 돌고 잘 웃었습니다. 혼자만 다녀오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생각도 무시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을 다녀오면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옷도 화장도 변하기 시작하였고 처갓집 가서 연락이 잘 안되거나 하루 이틀 늦게 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 몰랐다 술을 많이 먹어서 잤다. 장관님 도와주느라 며칠 늦게 온다영 하기에 저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잠자리에 거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결국 끝을 향해 갔고 결국 아내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도착지는 처갓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어보니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신동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임신했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몇 장의 사진만 찍어놓고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멍하게 있다가 술을 마시고 찼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무언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차근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 관련 영수증 만나는 사진, 각종 문자와 통화 내용 등 다 준비했습니다. 완벽히 준비된 날 저녁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면서 용서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잘못한 거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떠보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변호사와 이혼 소송상 간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과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집이 있는데 현재는 처갓집 식구들이 임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어 전세를 내놓지 않고 무단점거 중입니다. 이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내어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인데 규제 서한이 있어 눈치를 채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창피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며 자식을 제 자식으로 받아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는 제게 바람의 원인이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모님이 유산과 사주신 집은 결국 부부 재산으로 분할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기네들 거라며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이후 몇일 지난 후 아내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었습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과 3건 넘는 송무를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집은 다른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께서는 당신의 일은 성서로 끝날 것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들과 많이 소통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지 못할까봐입니다. 제가 결혼 중인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뻔뻔하게 굴다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과했는데 이 때문에 상대방이 더 실망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사과하지 않았다면 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해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